옛날처럼 정략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함께 연애를 시작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맞춰가야 돼요.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이뤄지기 어렵고 결실을 맺는다고 해도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져요. 히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란불의 파람입니다.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여자도 남자도 많죠. 오늘은 여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자들이 보면 정 떨어질 수 있는 여자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연애파란불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센 척하는 여자. 대체로 센 척하는 건 남자들이 많이 보이는 행동이죠. 남자는 여자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지켜주고 싶어해요. 센 척한다는 게 데이트를 리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도 막 욕하고 좀 찍찍 뱉고 막 말투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여성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초반에는 외롭기도 하고 사람은 괜찮아 보이니까 사귀는데 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에게 정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자도 사람인데 욕할 수 있고 거치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모습이 욕을 하고 거친 말투라면 자신이 왜 오래 연애를 못하는지, 남자가 왜 안 생기는지 고민해볼 만하죠. 왜 센 척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정이 떨어질까요? 남자들은 센 척 드럽게 하면서. 연하인 남자가 연상 여자친구를 두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연상인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나이가 어린 동생이 아니라 남자로 보일 수 있을까? 예요.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싶어 해요. 근데 막 여자가 말끝마다 욕에 말투도 거칠고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말끝마다 욕에 똑같은 사람이라면 잘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말끝마다 욕을 하고 거친 말투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고민해보시고 조금 고치시면 더 나은 연애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지속적으로 표현을 요구하는 여자. 이런 여성분들 많죠. 남자친구한테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얼만큼 보고 싶어? 나 안 사랑해? 막 이렇게 말하는 여성분들. 이게 뭐 장난식으로 말하거나 가끔 물어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로 지속해서 그리고 자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사랑이 얼마나 의심스러웠으면 이런 질문들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표현을 잘하는 남자도 있는 반면에 표현을 잘 못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표현을 잘하는 남자라고 해도 자신이 표현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표현 방식이 다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표현을 잘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이걸 사랑이라고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지속해서 자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성분들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지 못하는 남성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나는 분명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이걸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표현을 요구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답답해해요. 나를 의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면 솔직히 남자도 지치죠. 그러다 보면 여자는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남자는 이런 행동에 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을 자주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행동이야? 라고 여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표현에 어색하고 안 해본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남자친구라면 믿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가끔씩 물어보세요. 표현은 자발적이어야 진심된 표현이지 억지로 사랑의 소리 들으면 솔직히 안 듣는 이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나 가끔씩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남자친구라면 표현에 인색하고 어색해해도 믿어주세요. 세 번째, 삐지면 집 간다는 여자. 정말 남자 입장에서는 우라통 터지고 답답하고 완전 빡치는 유행이에요. 연인끼리 싸웠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시간이 좀 지나서 감정을 추스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삐지면 집 간다고 하는 여자는 시간이 좀 지나서 감정을 추스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사실 어려워요. 말이라도 자기야,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헤어지고 감정 좀 추스리고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주던가, 그냥 싸우면 가방 들고 휙 집으로 가려고 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남자도 집 가려고 하면 붙잡고 미안해, 이야기 좀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붙잡아 세우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공공장소인데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휙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통하고 지금 화나서 감정 조절도 안 되니까 꼴 보기 싫어서 가는 거겠죠.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툭하면 조금만 싸우면 집 간다고 하는 여성분들은 처음에는 남자가 잡아주고 하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정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애초에 안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로 남자친구와 싸운다면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말이 안 통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오늘은 헤어지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남자도 이해하고 둘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툭하면 집 간다고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흥신소 여자. 여성분들 중에서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사건건 참견하려고 하고 거의 셜록급으로 혼자 추리라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사실 사랑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 정도를 넘어선 참견과 의심, 추리는 정 떨어지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정말 피말리게 할 수 있어요. 집착과 연관이 되는데 집착은 개인적으로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과 관련하여 다룬 영상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남자친구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하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참견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 생활에 있어서도 계속 의심하고 참견하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여자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질려서 정 떨어질 수 있어요. 트루먼쇼처럼 여자친구에 갇혀서 사는 답답한 느낌도 들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남자친구를 믿고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의 자유는 줘야 돼요. 여러분도 사사건건 내 일에 참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혼자 탐정이 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나 잘못을 한다면 그때 파고드시고 그 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자유를 보장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자기 가치관에 맞추길 원하는 여자. 지구의 70억 인구는 모두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당연히 가치관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근데 자기의 가치관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유형이 있어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맞춰주기를 원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질릴 수밖에 없어요. 남자의 가치관보다 내 가치관이, 남자의 행동보다 내 행동이, 남자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고 옳다는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죠. 그리고 이걸 견딜 남자는 없어요. 옛날처럼 정략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함께 연애를 시작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맞춰가야 돼요.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이뤄지기 어렵고 결실을 맺는다고 해도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 사람이 함께 맞춰가는 연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교하는 여자. 남자친구가 뭘 안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 친구 남자친구는 요리도 해준다던데, 도시락도 싸준다던데, 명품 사줬다던데 등등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커플이 헤어지길 기도하고 헤어지면 꼬셔서 사귀던가 왜 나를 사귀어놓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냐는 말이죠. 잘 맞춰주는 남자친구라고 해도 나한테 완벽할 사람일 순 없어요.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사랑해준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한다? 잘 못해주는 남자친구라도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더 해주기 싫고 짜증나고 정 떨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비교를 하는 여자는 완벽한 여자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건 정말 남자나 여자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비교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설령 상대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들과 비교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할 것 중 하나예요. 일곱 번째, 미안해 말꼬리 유형.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가 미안해 하면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뭐가 미안한데? 라고 대답하죠. 물론 안 그러신 분이 더 많으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미안해 라는 말 뒤에 뭐가 미안한데 라고 말꼬리를 달아요. 진짜 미안해서든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든 어쨌든 자존심을 굽히고 미안해라고 했으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말꼬리를 달죠.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싸우자는 말인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미안해 라고 했으면 그래 앞으로 잘해 라고 하던지 앞으로 그러지 마 라고 하던지 하면 되게 좋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미안하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온 거였어요. 그럼 뭐가 미안한데? 가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연속해서 똑같은 실수가 나온 거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고쳐나갈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던지 하면 돼요. 뭐가 미안한데? 라고 하면 여자가 자존심 세우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죠. 사랑 앞에서는 자존심 세워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헤어질 거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면 사과를 하면
뭐가 미안하냐? 미안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사과를 잘 받아주시고 여자라고 해도 사과를 하는 것에 인색해하지 말고 사과를 잘 하신다면 싸우는 상황에서도 그 고비를 잘 넘기면서 여러분도 파람파람한 연애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8번째, 뽀로로 여자. 여러분은 뽀로로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생각 없이 놀기만 하는 여자가 있어요. 주로 어린 나이 때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릴 때는 남자도 한창 놀 때라서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여자는 어린데 남자가 나이대가 좀 있다? 아니면 서로 20대 중후반 때에 만나서 연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릴 때처럼 놀기만을 추구한다면 남자가 정 떨어져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사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도 20대 중후반 되면 자기 본업을 찾아갈 때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한참 고민할 때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각 없이 놀기만 좋아하고 알바도 안 하고 부모님 돈으로 친구들이랑 술만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는 것만을 추구하면 되게 한심하게 생각돼요. 이 부분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사람은 분명히 시기가 있어요. 노는 시기도 있지만 20대는 더군다나 20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내 여자친구가 아직도 생각 없이 놀기만을 좋아한다면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이 없다고 해도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되고 정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놀 때는 화끈하게 놀되 뭔가 해야 될 때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남자가 봤을 때 정 떨어지는 여자 유형 8가지에 대해서 말해봤어요. 여자에게만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모두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활발히 다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람이가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리릭.